자,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자, 이 선고를 앞두고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죄 이런 이야기가 횡행하고 있고요. 야권은 인지 사실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유죄로 때릴 수 있나 말을 하고, 또 여권 일각에서도 100만 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가 야권의 눈치를 볼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의 두 가지 핵심이, 하나는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을 갖다가 이 투기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성이 있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이재명의 선거 당시의 해명이 김문기, 그 일을 실무적으로 수행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약하자면 대장동 땅 의혹에 대해서 나는 김문기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김문기한테 김만배, 남욱 등의 투기꾼들을 위해서 이득을 주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식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건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는데, 이 대장동과 또 쌍둥이격인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내가 내 측근이 백현동 개발업자 옆에 서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입장을 바꿔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측근이 또 막대한 돈을 받았고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바꿔준 게 아니라 국토부가 나보고 그걸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죠. 그러면 결국은 대장동과 백현동에 대해서 이재명이 말을 한 것이 개인의 인지 혼란이 아니라 자신에게 쭉 주어져 오던, 그 말을 하던 당시보다 몇 달 전부터 자기에게 주어져 오던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자기가 언론이나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대선 후보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인식의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금 해서 무죄를 때린다면 이것은요, 법이 그야말로 필요 없는 일이죠. 법이 그냥 센 놈한테는 솜방망이라는 거죠. 또 지금 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에 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방송 발언 때는 더 센 처벌을 한댔는데,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방송 발언입니다. SBS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식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명분, 또 하나는 그것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명분으로 풀어주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은 몇 달 동안 난리가 났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몇 년씩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허가권자였고, 그래서 그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이재명이나 이재명 주변이 엄청나게 준비하고 말들을 갖다가 맞추고 대비했을 건데, 그걸 갖다가 인식의 혼란을 일으켰다, 방송하는데 순식간에 인식의 혼란을 일으켰다, 또 더 나아가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러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에게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라는 증거를 이재명이가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기와 가까웠던 정황들이 물증부터 정인까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부분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반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재명의 선거 때 했던 거짓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에서 유죄였다. 이재명이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사실상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 하면요, 이건 선거에 보나마나 그냥 27만 표로 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낙연과의 경선에서도 되지 못할 문제에서, 실제로요, 이낙연 경선에 대장동 의혹이 그때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이재명 측이 그야말로 최종 경선을 해야 됨에도 당의 지도부를 장악해서 억지로 눌러버린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충분히 주고도 남을 문제다.
왜 대장동이 이낙연과 이재명의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또 본선에서도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장동 문제가 타격을 줘서 이재명은 그냥 조기에 선거에서 패배로 확정되었을 건데 이재명이가 대장동을 오히려 윤석열 측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도 조작했죠. 그래서 선거가 막판에 될 뻔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판결에 보면 김호중이를 갖다가 음주 뺑소니를 한 가수지요.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사고를 낸 후에 고의로 술을 더 마시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입을 맞춤 부분에 대해서 사법 방해를 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실형을 2년 반이나 때렸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지금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가 자신의 위정교사로 사법방해를 한 부분, 사회지도청이 위정교사를 해서 사법방해를 했고 그때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했다라고 지목되는 김병양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는 이걸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벌금을 150만 원을 받았니?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조작이니 하면서 지금 엇대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일개 가수의 사법방해는 2년 6월이면 대선 후보였고 지금 민주당의 대표이자 앞으로도 대통령이 되기에 유력한 이재명의 사법방해는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2년 6개월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정 최고형 떨어져야 되죠. 검찰이 3년 구형했으면 징역 3년 때려야 되는 문제예요.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와서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혼하고 홀로 됐다가 몸이 병든 아버지를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지극하게 간호해온 한 젊은이가 나중에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살 것도 변변찮아진 상황에서 아버지 스스로 굶어 죽겠다고 유동식 등을 거부했는데 그때 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판사가 어떻게 때렸습니까? 살인 방조로 징역 4년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했죠. 자, 내가 적극적으로 아버지 목을 조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징역 4년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안타깝지만 살인은 살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재명과 관련되는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에 있어서요. 사법방해는 사법방해지 않습니까? 또요. 인식의 혼란이니 어쩌니 위에서 무슨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했다니 어쩌니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까지 나가고 지금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유력하고 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공인이 그야말로 선거 때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 대부분에게 알리고 또 국감에서 그렇게 발언함으로써 그것이 중계되면서 국민에게 알려지게 했으면 이것은요 자신의 의혹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라는 부분은 그럼 판사가 재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죠. 앞으로요 만약에 이재명이 무죄가 되거나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형량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선거 나온 사람들이요 모두가 거짓말을 언론 지상 등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국가적 공인들이 전부 거짓말한 놈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걸 갖다가 인지의 혼란이니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니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이미 처벌을 받았니 조작이니 이런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김호중이를 처벌한 만큼 아주 효자였던 아들을 처벌한 만큼 그 이상으로 이재명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니까 이재명도 유죄가 돼야 된다. 사법부가요 국민을 상대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걸 빠져나가고 정치적인 머리를 굴린다면 이제 국민들은 사법부를 완전히 불신할 겁니다.